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 나아가 생각의 다발에 불과한 허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가 쪼그라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생각의 세계가 만들어낸 생로병사의 공포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변형이 생겨 어차피 받아야 할 생로병사를 저항 없이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변형이 불사신을 만들어주는 철갑옷을 선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장해제가 되고 맨살이 드러나 더 예민하고 더 아프고 더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러나 그 뒤가 달라진다. 인과의 힘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을 조작하고 대처하기 위해 생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망상으로 인한 고통들은 사라진다. 이런 누림이 자리 잡히면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온전한 깨달음은 열반이나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다. 삽을 든 모습 그대로, 국자를 든 모습 그대로, 비겁하고 찌질하고 수다스럽고 산만한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과로부터 비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생로병사가 삶에 대하여 저항이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전부이다. 불행하게도 깨달음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안내서들은 그 여정을 멀고 복잡하고 험난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일로 치부하도록 만든다. 생존의 권리만큼이나 당연한 깨달음의 누림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반짝이는 햇볕, 떡볶이 좌대의 어묵 냄새, 고함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구석구석 뒹굴고 있다. 이미 누군가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선방이나 눈밝은 스승의 은덕 또는 경전의 은밀한 구절에 숨어 있지 않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함을 떨어내려는 간절함과 희망이 나라는 관념의 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멈췄을 때 뇌가 변화한다. 몇 시간을 고민하던 문제가 툭 떨어져 나갔을 때 큰 상쾌감을 느끼는 것도 유사한 원리로 판단된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생각이 길게 멎어 있게 되거나 한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이 시작될 때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멈추고 싶은 생각을 그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의 뇌는 늘 평안해지거나 언제든지 평안한 상태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생로병사의 과정들과 충돌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아름다움, 충동 등은 모두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생각이 작동해주지 않으면 그냥 알록달록한 사건들일 뿐이어서 심리적인 혼동이 난장판을 벌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멈추는 습관의 실천이 거듭되면 자기 경험과 이해가 쌓이면서 생각의 허구를 저절로 명백하게 알게 된다. 무아와 연기가 명백해져서 생로병사를 살지만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게 된다. 심리불안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생로병사에 초연해졌다는 것이다. 아프고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담담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상에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다. 보통의 생활을 할 테니 사람들과 갈등에 처하기도 하고 칼에 베이면 아프며 태풍으로 가을 거지에 실패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먹고 사는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로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상황들에 자족하고 타인의 상황에 역지사지하여 대립하지 않으며 삶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다. 주변인들이 현실에 대한 전도망상적인 오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한다. 또한 어려움이 본디 망상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에 망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인들을 애써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자신의 명백함을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다. 여기 한 연극 무대가 있다. 무대 세트와 장치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고 배우들의 연기 실력은 최상급이다. 대본의 내용은 이별과 죽음을 다루는 비극으로 등장인물들의 슬픔, 고통, 좌절감이 매우 격하게 표현된다. 배우가 배역에 몰입되는 상태를 동일시라하고 연극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을 각성이라 정의하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연극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 극중 인물에 동일시 되지 않지만 열연한다. 전개되는 내용이 비극임에도 절망감 가득 찬 연기를 마음껏 즐긴다. 자기 대사가 없을 때나 무대 뒤의 대기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흐뭇하게 관람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외식을 약속하기도 한다. 연극이 시작되면서 동일시에 빠지도록 최면이 걸려 연기를 한다면 어떠할까? 그는 동일시로 인하여 감정 몰입은 물론 연극의 진행 과정 내내 갈등에 빠져 있고 대기실에서도 울분을 사귀지 못해 펑펑 울거나 화를 낸다. 합리적으로 궁리하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자기 대사를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바보 같은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낀다. 연극 결론부의 내용도 망각하여 연극이 끝날 때까지 마음 졸임과 선택의 번민을 한다. 연극이 끝나 최면에서 깨어나면 어이없다는 웃음을 한바탕 터뜨릴 것이다. 위의 경우와 달리 약한 최면에 걸려서 무대 외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최면이 잠깐 풀리도록 설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배우는 연극 진행에서 자기의 대사나 역할이 있을 때는 완전히 동일시되어 감정의 기복을 겪다가 무대 장치나 관객이 보일 때마다 각성된다. 그러나 대사와 연기를 시작하면 다시 동일시가 될 것이다. 연극의 과정에서 일어난 동일시나 각성 수준에 상관없이 막이 내리면 모두 현실로 돌아오게 되며 방금 전까지 진행된 모든 사건들의 전개가 연극이었음을 똑같이 알게 된다. 잠을 자는 사람이 악몽 또는 달달한 꿈을 꾸는데 자각몽이든 그렇지 않든 깨어나면 모든 사건들은 일시에 사라지고 꿈과 별개의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과 같다. 그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대에서 나타나는 각성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연극을 하는 동안에는 많이 다르다. 각성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기와 상대 배우의 열연, 그리고 관중들의 반응까지 마음껏 즐긴다. 동일시에 빠지면 불필요한 번민에 시달리며 감정 소모도 심하다. 배역에게 주어진 운명을 배우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극에는 배우의 자유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이유도 없다. 연극 무대는 인과로 진행되는 현상계에 대한 비유이고 각성은 실상계에 대한 깨달음이라 하면 무대 위의 사건들이 연극의 시나리오임을 이해하여 혼돈으로 퇴행하지 않게 된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 연극 무대임을 올바로 각성한 사람은 어떤 배역이든 상관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배역이나 연극의 배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시나리오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오해함으로 손에 깨달음을 쥐고서도 깨달음을 찾아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깨달으면 배역의 인품과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완전한 수준의 각성과 높은 인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배역에 몰입하여 살더라도 생각이 작동될 때마다 각성이 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의식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것이지 온통 깨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각성이 퇴전하지 않는지만 스스로 확인하면 된다. 명백해진 각성이 퇴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